4번의 사화가 연산군 때 2번 일어났고요. 11대 왕 중종 때 1번 일어났고요. 13대 왕 명종 때 을사사화 1번, 이렇게 4번의 사화가 일어났다 그랬어. 자, 예성, 연중, 인명선. 명종 다음에 왕이 조선의 14대 왕 선조 때인데요. 자, 드디어 14대 왕 선조 때 와서요. 훈구파를 모두 물리치고 드디어 사림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사림들이 지방에서 계속 자신들의 후예들, 제자들을 올려보냈다고 했지만 그럼 훈구는 갑자기 어디 갔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훈구라는 이들이 누구야? 공을 세워서 권력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세조 때 세조가 왕이 되는 걸 도와서. 근데 공을 세워서 권력을 잡은 훈구들은요. 제자 양성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을 세웠어. 내가 훈구야. 제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제자가 없잖아.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면 훈구의 세력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훈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반면에 사림이라는 세력은 지방에서 제자를 계속 키워. 올려보내 자연스럽게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남고 훈구는 거의 다 사라지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조 때 사림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중요한 일을 의논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할 때도 그 대다수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사림의 의견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토론을 해서 결정된 다수의 의견, 그걸 공론이라고 하는데 다수가 의논해서 결론을 내린 공론도 결국 사림의 의견이었다. 공론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림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치를 이끌고 갔어도 좋았을 수 있는데 사림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들이 또 성리학의 진심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성리학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의견이 자꾸 갈라지는 거라. 사림들 안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림들이 선조 때 정치 주도권을 잡고 나서 처음으로 의견 갈등이 나타난 게 무슨 문제 때문이었느냐? 남아있는 훈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 가지고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림들은요. 야, 훈구 지긋지긋하지 않냐? 아예 훈구라고 불리는 이들을 정치판에서 완전 다 몰아내버리자. 쟤네 정치 못하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 있었고 또 일부는 훈구 중에서도 좀 우리 사림하고 좀 의견이 많이 차이가 안 나고 협조적인 훈구 세력이 있다. 그런 훈구 세력까지 쫓아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요 훈구 처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죠. 요게 다가 아니라 일부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왕실의 외가 친척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문제로도 또 의견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왕실의 외가 친척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왕실의 외가 친척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정치에서 다 빼야 돼. 라는 세력. 아니야. 외가 친척 중에서도 또 이렇게 부정부패 안 저지르고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정치에 참여시켜도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로 갈등이 처음에 시작이 되더니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갈등이 정말 심해지느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의 임명 문제로 갈등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조전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6조, 2호 예병 형공 6조 있잖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그 중에 2조에 소속되어 있는 관직,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요. 사실 높은 관직은 아닙니다. 5품하고 6품에 속하는 관직을 합쳐서 2조 전랑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높은 관직도 아니야. 근데 2조 전랑이라는 관직 임명 문제로 왜 싸우느냐? 높은 관직은 아닌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선시대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 있었지. 3사의 관리를 2조 전랑이 임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2조 전랑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 다음으로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추천, 본인이 정하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2조 전랑이라는 관직이 너무 핵심적인 관직인 거야. 처음에 훈구파 처리 문제랑 외척 정치 참여 문제로 왜 사림들이 약간 편이 갈라져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 편이 갈라진 두 사림 세력이 2조 전랑 자리에 서로 자기 쪽 사람을 앉히려고 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죠.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못합니다. 붕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는 선생님이 마지막 판서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그럼 그 이후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될까?
훈구 정치 참여시킬지 말지, 외척들을 정치에 참여시킬지 말지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조전랑 관직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다 그랬지. 결국 이러한 방금 말했던 것들, 정치적인 입장 차이, 학문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사림은 결국 두 개로 세력이 쪼개지게 됩니다. 어떻게 쪼개지느냐? 사림들이 동인 세력과 서인 세력으로 편이 갈라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사림이 정치적인 학문적인 의견 차이로 편이 갈라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도 정치에 보면은 뭐 민주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힘당도 있고 여러 정당이 있잖아. 아, 이렇게 정치적 색깔이 다른 여러 정당이 있지. 이것처럼 당시에도 사림이 편이 갈라져서 동인이라는 붕당, 서인이라는 붕당 여러 개의 당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동인 서인으로 정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외우지 말고 일단 들어. 두 개로 편이 갈라졌잖아. 한쪽 편의 핵심 인물 중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쪽 편의 핵심 인물 중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연하게도 그 경복궁 왕실에서 나갔을 때 나가서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었고요.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세력을 동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 심의겸 쪽의 세력을 서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의 시작이다? 붕당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편이 갈라진 거니까 나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경쟁자가 있으면 어때?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우리 달리기 할 때도 혼자 뛰어서 기록 재는 것보다 둘이 같이 경쟁하면서 달리면 둘 다 열심히 해서 기록이 더 좋아지잖아요. 붕당 정치도 초반에는 그랬어. 초반에 동인 서인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같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요. 의견은 다르지만 너 인정?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한 거지. 상대 붕당의 입장을 인정합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 니네들 입장도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 두 번째, 학문적인 차이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 서로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또 상대당이 너무 치고 나오지 않게 견제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얘들아.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비판이에요? 비판 나쁜 거 아니죠? 서로 비판 견제하면서 함께 경쟁 구도로 정치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그랬어, 처음에는. 붕당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되게 아름답게 경쟁하면서 갔는데 뒤에 가서 개판 5분 전이 되죠.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개판 5분 전의 상황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